김만복, 71. 아내 순덕을 하늘로 떠나보낸 지 벌써 3년째였다. 빈집의 적막함 속에서도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존재가 하나 있었다. 바로 손자 지훈이었다. 매일 아침 6시에 김만복은 냉장고 문을 열었다. 그곳에 붙어있는 지훈이 사진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의식이었다. 천사 같은 웃음을 지은 아이의 모습에 절로 미소가 번졌다. 오늘도 할아버지가 힘내볼게, 지훈아. 그런 그에게 어느 늦은 저녁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시계 바늘이 오후 8시를 가리키는 시간이었다. 며느리 선영의 목소리였지만 평소와는 달랐다. 조곤조곤하면서도 어딘가 차가운 딱딱함이 섞여 있었다. 김만복은 리모컨으로 TV 소리를 줄이며 수화기를 귀에 대었다. 선영이 전하는 말은 그의 세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다. 지훈이의 돌잔치에 오시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이었다. 요즘 트렌드라는 이유로 소규모 가족 중심이라는 핑계로 전화를 끊은 후 김만복의 손은 한참 동안 떨렸다. 수화기를 놓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자의 첫 돌잔치에서 할아버지가 불청객 취급을 받는 세상,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현실이 눈앞에 펼쳐진 것이었다. 그날 밤, 김만복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아내 순덕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여보, 우리 며느리가 날 멀리하려나 봐. 그렇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그는 그리운 아내의 빈자리를 느꼈다. 새벽 4시가 넘어서야 그는 결심했다. 아들 민준에게 전화를 걸어야겠다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떨리는 손으로 민준의 번호를 누른 김만복. 아들의 목소리는 어딘가 무기력했다. 아버지의 상처받은 마음보다는 아내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한 듯했다. 그 순간 김만복은 깨달았다. 이제 정말 혼자라는 것을. 마음속에서 뜨거운 감정이 치밀어 올랐다. 아내를 잃은 후 처음으로 느끼는 깊은 외로움과 배신감. 그토록 기다렸던 손주의 첫 돌잔치에서 자신만 빠지게 된 현실. 그날 저녁, 김만복은 혼자 식탁에 앉아 아내의 빈자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다짐했다. 가족이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고.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샵샵 2단계 아버지의 깊은 결심. 그날 이후 며칠 동안 김만복은 마치 영혼이 빠진 사람처럼 지냈다. 평소라면 아침 6시에 일어나 라디오 체조를 하고 신문을 읽는 것이 일상이었지만 이제는 침대에서 일어날 기력조차 없었다. 냉장고 앞에 붙어있는 지훈이 사진을 보는 것조차 고통스러워졌다. 그 해맑은 웃음을 보면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겹쳐 들렸기 때문이었다. 아버님은 오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사흘째 되던 날, 동네 밖 할아버지가 그를 찾아왔다. 요즘 얼굴이 왜 그러냐며, 며칠째 카페에도 나오지 않는다며 걱정하는 모습이었다. 김만복은 몸이 좀 안 좋다고 대답했지만 박 할아버지는 묵묵히 옆에 앉아 함께 차를 마셔주었다. 그 따뜻한 침묵 속에서 김만복은 결심을 굳혔다. 화를 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 며느리를 원망한다고 달라질 것도 없었다. 아내가 늘 말했던 것처럼 화는 관계를 망치지만 진심은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때 문득 떠오른 것이 책상 서랍 깊숙이 보관해둔 지훈이 통장이었다. 지훈이가 태어나자마자 만든 그 통장에는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모아둔 돈이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생활비를 아껴가며 때로는 용돈을 줄여가며 모은 할아버지의 사랑이었다. 우리 지훈이 크면 좋은 대학 보내고 유학도 보내자. 그런 마음으로 한 푼 한 푼 모았던 소중한 돈이었다. 며느리도 그 통장을 알고 있었다. 가끔 지훈이 통장 관리 고생 많으시다며 고마워했던 그녀의 밝은 표정이 아직도 기억났다. 그날 밤, 김만복은 아내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다. 여보, 내가 한 가지 시험을 해볼까 해. 돈보다 소중한 게 뭔지, 가족이 진짜 뭔지 보여주는 거야. 이틀 후, 김만복은 깔끔하게 면도를 하고 가장 단정한 옷을 입었다. 그리고 지훈이 통장을 들고 은행으로 향했다. 창구 직원에게 일부 금액을 인출하겠다고 말하며 기부할 곳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어린이 도서관과 자신이 나온 고등학교, 모두 손주 이름으로 기부하겠다는 김만복의 말에 직원은 감탄했다.
그 순간 김만복의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해졌다. 화나고 서운했던 마음이 차츰 가라앉으며 대신 무언가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았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가족이 뭔지, 진짜 사랑이 뭔지 보여주는 거야. 사흘 후 지역신문 작은 칸에 기사가 실렸다. 김만복 씨, 손주 김지훈 군 이름으로 기부, 지역사회 귀감이라는 제목이었다. 그 기사를 보며 김만복은 조용히 웃었다. 복수가 아니었다. 이건 가족에 대한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이었으니까. 샵샵 3단계 며느리의 각성. 선영은 돌잔치를 마친 후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홀가분함을 느끼고 있었다. 연회장은 깔끔했고 하객들도 요즘 트렌드라며 소규모가 훨씬 세련되어 보인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무엇보다 시아버지가 참석하지 않아서 예상치 못한 변수 없이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었다는 안도감이 컸다. 역시 내 판단이 맞았어. 선영은 그날 밤 화장을 지우며 거울 속 자신에게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주일 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돌잔치로부터 열흘이 지난 화요일 오후, 선영은 평소처럼 동네 카페에서 워킹맘 모임에 참석했다. 다들 육아 스트레스를 나누고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친한 언니인 미정이 돌잔치 사진이 정말 예쁘더라며 인스타에서 봤다고 말했을 때만 해도 선영은 기분이 좋았다. 그런데 옆에서 핸드폰을 보던 혜진이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는 소리와 함께 핸드폰 화면을 돌려 보여주는 혜진. 거기엔 지역신문 기사가 떠 있었다. 김만복 씨, 손주 김지훈 군 이름으로 기부. 지역 아이들이 좋은 책을 많이 읽었으면. 선영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사진 속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단정한 모습으로 도서관장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다. 와, 대박이다. 손주 이름으로 기부라니 정말 멋있는 할아버지시네. 미정의 감탄 섞인 목소리가 들렸지만 선영은 기사 내용보다 다른 것에 주목하고 있었다. 기부 금액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금액이면 설마 그 통장 돈? 선영은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을 느꼈다. 시아버지가 지훈이를 위해 3년간 모아온 그 소중한 교육 자금을 말하는 건 아니겠지. 그런데 선영아,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돌잔치엔 할아버지 안 오셨던 것 같던데 왜? 그 질문에 선영은 갑자기 목이 메었다. 저희가 소규모로 하자고 해서라고 대답했지만, 그렇구나. 그런데 이렇게 멋진 분이시면 계셨어도 좋았을 텐데. 손주 사랑이 남다르시네라는 말이 선영의 가슴을 찔렀다. 집에 돌아온 후 선영은 남편 민준에게 신문 기사를 보여주며 물었다. 아버지 기부 얘기 알고 있었냐고. 민준은 당황한 표정으로 기사를 읽더니 고개를 저었다. 몰랐다고. 아버지가 조용히 하셨나 보다고. 그런데 이 금액이면 지훈이 교육 자금 통장이겠지.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을 때 민준도 아마 그럴 것 같다고 대답했다. 아버지가 다른 여유, 자금이 있으실 리는 없으니까. 그 순간 선영은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지훈이의 미래를 위해 시아버지가 하루하루 아껴 모은 그 소중한 돈을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직장 동료 수진이 런치타임에 조심스럽게 물어왔다. 혹시 너희 시아버님이 신문에 나신 분 맞냐고. 우리 엄마가 그 기사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돌잔치에는 할아버지가 안 계셨다면서 좀 이상하다고 하신다는 것이었다. 선영의 얼굴이 붉어졌다. 엄마 친구분이 그 근처에 사시는데 돌잔치 당일에 할아버지 혼자 공원에서 그네 타시는 걸 봤다고 했다는 수진의 말. 표정이 너무 쓸쓸해 보이셨다는 말에 선영은 마치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것 같았다. 자신들이 즐거운 파티를 하는 동안 시아버지는 혼자 공원에서 그네를 타고 계셨다니. 그런데 며칠 후에 이런 큰 기부를 하셨다는 거잖아. 뭔가 메시지가 있는 것 같다고 수진의 어머니가 그러셨다는 말까지. 그제야 선영은 깨달았다. 시아버지의 기부가 단순한 선행이 아니었다는 것을, 조용하지만 분명한 메시지였다는 것을. 진짜 가족이 뭔지 아느냐, 진짜 사랑이 뭔지 아느냐는 질문이 이제 선영의 마음을 깊숙이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선영은 지훈이를 재우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훈아, 엄마가 할아버지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나 봐. 할아버지가 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엄마가 몰랐어. 작은 아이는 모든 걸 모른 채 천사 같은 잠든 얼굴로 누워 있었지만 선영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샵샵 4단계 진심 어린 참회. 그날 밤 이후 선영은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시아버지가 돌잔치 당일 혼자 공원 그네에 앉아 계시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 쓸쓸한 뒷모습을 자신은 전혀 상상해보지 못했다는 것이 가슴을 짓눌렀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다.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면서도 아이를 재우면서도 머릿속엔 온통 그 생각뿐이었다. 내가 정말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었나? 선영은 솔직히 인정해야 했다. 시아버지가 지훈이를 과도하게 아껴서 부담스러웠던 것도 사실이고, 돌잔치에서 우리 강아지 소리를 들으며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걱정했던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할아버지를 아예 배제할 이유가 될 수 있었을까? 3일째 되던 날, 선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다 내려놓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날 오후, 선영은 일찍 퇴근해서 시장으로 향했다. 시아버지가 좋아하실 만한 것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골랐다. 제일 싱싱한 과일들, 평소 즐겨 드시던 한과, 그리고 지훈이 사진이 들어간 작은 액자 하나까지. 집에 와서는 평소 입지 않던 소박한 원피스를 골라 입었다. 화장도 최소한으로 하고 머리카락도 단정하게 뒤로 넘겼다. 거울을 보니 마치 몇 년 전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던 그때의 모습 같았다. 시아버지 댁 앞에 도착해서도 선영은 한참을 망설였다. 현관문 앞에서 서성이기를 10여 분. 드디어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다. 딸랑딸랑. 문이 열리고 김만복이 모습을 드러냈다. 평소보다 야윈 것 같은 얼굴, 하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다.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선영아, 웬일이니? 아버님. 선영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다가 깊게 고개를 숙이며 간신히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현관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들고 온 과일 바구니도 옆에 내려놓고 두 손을 바닥에 짚으며 깊게 절했다. 제가 정말 큰 잘못을 했습니다. 김만복은 깜짝 놀라 선영을 일으키려 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지훈이 돌잔치에서 아버님을 빼고 그런 잔인한 일을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선영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고 이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버님이 지훈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제가 너무 가볍게 여겼어요. 지훈이를 위해 매달 모아주신 그 소중한 돈도 제가 그런 대접을 해서 기부하시게 만들었구나 싶어 너무 죄송해요. 김만복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선영아, 일단 들어와라. 이렇게 밖에서 이러는 게 아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들어오라고 했다. 김만복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단호함이 있었지만 예전과는 다른 따뜻함도 느껴졌다. 거실에 들어와 마주 앉은 후 선영은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숙였다. 아버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김만복은 조용히 물었다. 그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선영은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가족의 의미를 잊었습니다. 아버님은 그저 손주를 사랑하신 것뿐인데 저는 체면과 형식만 생각하며 그 진심을 무시했어요. 가장 소중한 순간에서 가장 소중한 분을 배제했습니다. 그리고 선영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다. 제가 아버님을 진짜 가족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불편한 존재, 신경 써야 하는 존재로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김만복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낮지만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선영아, 나는 너희한테 돈을 바란 적도 없고 무리한 것을 요구한 적도 없다. 다만 가족으로서, 할아버지로서 지훈이와 함께 있고 싶었을 뿐이다. 그 기분은 복수가 아니었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건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가족이 무엇인지였다. 지훈이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하는 것도 하나의 교육이고 사랑의 표현이라는 걸 말이다. 선영은 그제야 고개를 들어 시아버지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서도 촉촉한 것이 맺혀 있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진심으로 반성하고
진짜 마음으로 찾아온 것을 보니 김만복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다. 나도 혼자가 되고 나서 많이 외로웠다. 지훈이와 너희가 나에게는 유일한 가족인데 그 가족과 멀어진다는 게 얼마나 아픈 일인지 너도 이제 알 것 같구나. 그 순간 선영은 진심으로 울었다. 시아버지의 외로움을, 그분의 사랑을,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정말 달라지겠어요. 그날 그들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출발점을 맞았다. 서로의 진심이 마주한 순간 쌓였던 모든 오해와 상처는 서서히 치유되기 시작했다. 샵샵 5단계 새로운 시작. 그날의 진심 어린 대화 이후 김만복의 가족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다. 하지만 그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작은 것부터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달라져 갔다. 첫 번째 변화는 선영의 전화에서 시작되었다. 이전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형식적인 안부 인사였다면 이제는 이틀에 한 번씩 진심 어린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님,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침은 든든히 드셨는지요? 그 말 한마디에 김만복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아내 순덕이 살아있을 때처럼 누군가가 자신의 일상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느낌이었다. 일주일 후에는 선영이 직접 만든 반찬을 들고 찾아왔다. 투명한 반찬통 안에 담긴 나물무침, 멸치볶음, 김치찌개. 솜씨는 아직 서투르지만 그 어떤 요리보다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다. 아버님 혼자 계시니까 제대로 드시지 못하실 것 같다며 음식 솜씨가 아직 부족해도 양해해달라는 선영. 그날 저녁 며느리가 해준 김치찌개를 먹으며 김만복은 오랜만에 가족의 온기를 느꼈다. 혼자 먹는 밥상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것을 몇 년 만에 다시 깨달았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그 다음 주말에 일어났다. 토요일 오전 선영이 지훈이와 민준을 데리고 집에 찾아왔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지훈이가 김만복에게 달려왔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 맑은 목소리에 김만복의 마음은 순식간에 녹아내렸다. 지훈이는 할아버지의 다리를 꽉 안으며 환하게 웃었다. 할아버지, 지훈이가 할아버지 많이 보고 싶었어요. 그 순간 김만복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동안 억지로 참고 있던 모든 감정이 손주의 순수한 한마디에 무너져 내린 것이었다. 선영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더니 자신도 눈시울을 붉혔다. 아버님, 지훈이가 계속 할아버지 찾더라고요. 할아버지 어디 갔어? 할아버지한테 가고 싶어 하면서요. 그때 김만복은 깨달았다. 어른들의 복잡한 감정과 상관없이 아이에게는 할아버지가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 순수한 사랑 앞에서 모든 오해와 상처는 의미 없는 것이었다. 지훈아, 할아버지도 너를 정말 많이 보고 싶었단다. 그날 오후 그들은 함께 근처 공원으로 나들이를 갔다. 지훈이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고 김만복은 그 작은 손의 온기를 느끼며 다시 살아있음을 실감했다. 공원에서 지훈이가 그네를 타는 모습을 보며 김만복은 문득 떠올렸다. 돌잔치 날 혼자 이 공원에서 그네를 타며 느꼈던 외로움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과거와 현재가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다른 감정으로 겹쳐지고 있었다. 아버님, 선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다. 이번 주말에 지훈이랑 놀이동산 가려고 하는데 혹시 함께 가주실 수 있을까요? 김만복은 잠시 망설였다.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지훈이의 해맑은 웃음을 보니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그래, 가자. 우리 지훈이랑 함께. 그 다음 주 일요일, 내 식구는 놀이동산에서 진짜 가족다운 하루를 보냈다. 지훈이는 신나게 웃었고 민주는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을 지었다. 선영은 그 어느 때보다 자연스럽고 따뜻했다. 할아버지, 이것 봐요. 지훈이가 솜사탕을 들고 김만복에게 달려왔다. 같이 먹어요. 그 달콤한 솜사탕을 나누어 먹으며 김만복은 생각했다. 이것이 내가 원했던 가족이었구나. 한 달 후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 선영이 새로운 통장을 하나 만들어 왔다. 그리고 그 통장의 첫 입금과 함께 작은 메모를 보여주었다. 지훈이와 할아버지의 사랑으로 시작하는 진짜 교육자금. 아버님이 기부하신 그 마음을 이해했어요.
돈보다 소중한 걸 가르쳐 주시려는 마음으려. 이제 저도 지훈이에게 진짜 가치가 뭔지 가르쳐 주고 싶어요. 선영은 말을 이었다. 아버님이 하신 기부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지훈이에게 물려줄 가장 소중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과 나누는 마음이라는 거려. 그 순간 김만복은 마음속 깊이 안도했다. 자신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었다는 것을,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그들이 이해했다는 것을 느꼈다. 지금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돌아보면 그때의 아픔이 결국 그들 가족에게는 축복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선영은 이제 정말 가족이 되었다. 형식적인 며느리가 아니라 진심으로 김만복을 걱정하고 보살펴주는 딸 같은 존재가 되었다. 지훈이는 매주 할아버지 집에 놀러오며 김만복에게 새로운 삶의 기쁨을 가져다 준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집은 더 이상 외롭지 않다. 민준도 아버지와 아내 사이에서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는다. 진짜 가족이 되었으니까. 물론 그때 기부한 돈은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김만복은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 그 돈으로 진짜 가족을 되찾았다면 그보다 값진 투자가 어디 있겠는가. 어제 저녁 지훈이가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말했다. 할아버지, 지훈이가 할아버지 제일 많이 사랑해요. 그 말에 김만복은 답했다. 지훈아, 할아버지도 너를, 그리고 우리 가족을 제일 많이 사랑한단다. 이제 김만복은 확신한다. 진짜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진심으로는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이란 혈연을 넘어서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보살피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도 김만복의 하루는 지훈이와의 영상통화로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선영의 안부 전화를 받으며 따뜻하게 마무리될 것이다.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은 하나의 삶이 또 있을까?